박경희 작가님이십니다. 작가님은 막가검이라는 발음 어렵네요. 다시 이렇게 박학검. 네. 이 이야기를 쓰셨는데요. 어느 날 주인공이 사는 마을에서 산발선이 생겼어요. 그래서 그 산발선 주변에서 주인공과 그 친구, 옆 마을에 사는 친구인데 그 친구의 그리고 대화네요. 그리고 생각을 통해서 전쟁 속에서 살아남아야 했던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고, 그리고 막가검의 강한 유쾌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깊은 의미가 있는 이야기입니다. 네. 그러면 이 작품을 만들기 전에 이런 글을 쓰기에는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쓰기 시작하셨나요? 그러니까 이제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다 보니까 그 필요에 의해서 어떻게 이제 계속 책을 읽어주게 되고, 그리고 이제 책을 접하면서 너무 좋은 이야기의 동화를 이렇게 만났을 때는 나도 이런 이야기를 한번 써보고 싶다라는 그런 그 열망?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런데 이렇게 좋은 기회가 돼서 이제 뭐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렇게 이제 한국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동화로 이제 쓰게 된 거죠. 네. 그 테마 자체가 한국 전쟁이었잖아요. 그래서 그런 테마로 쓰기에는 어려움이 없으셨나요? 그러니까 사실 역사라는 게 학교 다닐 때 그냥 공부로, 암기로 이렇게 이해하던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, 이제 이 역사를 통해서 뭔가 아이들한테 전달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이제 과제가 주어진 거죠. 그래서 동화를 쓸 건데 그냥 일상생활 동화나 이런 게 아니라 역사 안에서 있었던 일을 지금의 아이들한테 어떻게 들려줄래? 라는 이제 과제가 생기면서 어떤 소재로 쓸까 하면서 이제 많은 좀 공부를 하게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오히려 이제 아이들은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고 그럴 수 있는데, 나는 또 한동안 이렇게 저는 잊고 있던 이야기들을 다시 꺼내면서 다시 공부가 되는 또 계기가 되기도 했어요. 네. 작가님 주제가 산발섬 생기고 또 전정? 발음 맞나요? 정전. 네. 그 사이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 테마를 정해진 그 이유가 있나요? 네, 그러니까 사실 어떤 소재를 할까 이렇게 찾았을 때는 되게 다양한 소재들이 많잖아요. 근데 이 이야기를 써야겠다고 생각이 들었던 건 그냥 사진 한 장을 우연히 보게 됐어요. 근데 그 사진이 어떤 사진이었냐면, 그때 당시에 이제 그 한국전쟁 당시에 방호복을 입은 어떤 군인들이 분홍색 열기구를 하늘에 이렇게 띄우는 장면의 사진이 있었어요. 그리고 그 사진을 보면서 굉장히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. 왜냐하면 한국 전쟁 중에는 왠지 뭐 총과 뭐 그런 걸로 폭력적이거나 뭐 어떤 그런 좀 피폐한 이런 상황들의 사진들을 많이 접할 수 있었는데, 그게 아니라 너무나 현대에 찍었다고 해도 될 만한 사진이어가지고 이게 뭐지? 라는 거를 이제 쫓아가다 보니까 그게 이제 널무니라는 현재의 판문점이라고 하는 마을에 설치됐던 진짜 실제 있었던 그 열기구였고,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그 마을에 살았던 아이들의 이야기를 한번 써볼까 하면서 이제 시작이 된 거죠. 네. 저도 작가님 작품을 통해서 판문점 그 건물 자체는 아는데 그 마을 이름이 판문점 그런 걸 처음 알았어요. 그래서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알면서 이 이야기를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약간 시체를 찾은 그 장면이 있잖아요. 그 장면을 보면서 저도 어떻게 되는 건지 너무 궁금했고, 사실 막가꼼 제가 발음이 어렵지만 그
꿈하고 어떤 연결이 있을까 계속 그 생각하면서 그 읽었는데 그 박학고라는 그 주제로 한 이유도 있나요? 그러니까 사실은 뭔가 그 한국 전쟁의 이야기는 되게 슬픈 건 맞잖아요. 지금도 굉장히 기억하고 싶지 않은 뭐 그런 부분도 있고, 슬프고 정말로 애잔하고 비참하고 이런 거지만 그 시대를 살았던 아이들이나 어떤 매일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도 또 뭔가 유쾌함을 찾고 이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뭔가 행복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지? 이런 그냥 일상의 삶을 또 살았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 거예요. 분명히 지금과는 다르지만 그런 것들을 좀 찾아서 그 나름의 삶을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으면서 그럼 아이들도 뭔가 지금이랑 다르지 않은 약간 철이 없지만 뭔가 또 이렇게 유쾌하고 또 즐겁고 나름의 그런 것들 친구들 간의 뭐 어떤 우정 안에서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해서 유정이랑 상우라는 그 주인공을 통해서 그런 걸 조금 유쾌하기도 하고 발랄하기도 하고 좀 서로 이렇게 사춘기 아이들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정서? 이런 것도 조금 거기서 담고 싶었어요. 좀 욕심을 많이 낸 것 같아요. 네. 혹시 그 주인공 아이들하고 실제로 그 아이들이 나이가 비슷한 거 13살인 거죠. 네, 딱 그 지금 그러니까 사춘기의 어떤 좀 시작점에 이렇게 되는 아이들의 그런 시작인 거예요. 네. 그 마지막에 이 작품을 통해서 독자분들한테 좀 전달하고 싶은 그런 이야기가 있으시면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동화라는 거는 대부분 이제 좀 고학년 아이들이 이렇게 제목을 보고라든가 어떤 소재를 보고 이렇게 본인들이 이제 선택해서 읽는 그 시기긴 하잖아요. 근데 또 아무래도 그래도 엄마들에 의해서 많이 권해지는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이제 역사 동화를 이제 2편을 이렇게 써 보니까, 사실 처음에는 나도 내 아이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줘야지 하는 것에서 이제 시작이 된 거거든요. 근데 이거를 쓰고 수제를 찾고 이렇게 완성을 해보니까 이런 게 얼마나 의미 있는 작업이고 이건 누군가가 해야 되는 일이고 우리 아이들한테 역사라는 것에 그 안에서 뭔가 잊지 말아야 하는 거, 기억해야 하는 거, 그러면서 우리가 반복하지 말아야 하는 거, 그리고 평화라는 게 뭔지,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, 이 역사 안에서 뭔가를 풀어내서 이야기를 아이들한테 만들어내는 건 되게 의미 있고, 중요하고, 앞으로 계속 하고 싶은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네. 앞으로도 기대가 됩니다. 네, 네, 감사합니다. 네.